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의사 선생님 또는 소노그래퍼 여러 의료인에 대해서 초음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부 응급 초음파 진단 두 번째 발열 환자의 스크리닝 초음파 검사입니다. 피부가 나는 환자들의 때 이 원인 질환 중에서 초음파로 진단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발열 환자가 초음파로 진단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강의에 와서 소개를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초음파 학습법입니다. 초음파는 검사는 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는 진단은 영상을 검사자가 만들면서 진단하는 일종의 리얼타임 검사법입니다. CT나 MR 검사는 이 기사가 영상을 만드는 걸 의사가 책을 보면서 천천히 생각하면서 진단할 수 있죠. 그러나 초음파는 보면서 바로 진단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볼 때 진단이 안 되면 진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바로 보면서 바로 진단하고 또 영상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초심자가 입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음파를 잘 할 수 있는 방법, 첫째는 제가 만든 복부 초음파 14일 완성, 이 우리 법문사에서 난 이 책을 한번 통독하십시오. 내용이 어려우면 그림이라도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DVD가 있습니다. 이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장 코스 DVD 7장이 되는데요. 복부, 갑상선, 경동맥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내용이 자세하고 초음파의 스캔 각도라든지 초음파의 스캔 부위, 또 그때 영상, 초음파 스캔 시의 피포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초음파 그 책 DVD를 보고 난 뒤에 초음파 스캔 교양 교습만 받는 게 좋습니다. 이 우리가 스캔법이 가장 중요한데 올바른 스캔법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잘 아는 선생님한테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임상 초음파계나 순천향 초음파 강좌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하십시오. 개인 교수 해드립니다. 다시 DVD를 신청하시고요. 초음파 교재로는 심찬석 교수님의 복부 초음파 진단학 예문가에서 나왔습니다. 이걸 구입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서 의문이 있으면 010-4532-2089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답을 해드리거나 코멘트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정례를 우리 초음파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서울에서 우리 송도 초음파 연구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연락하셔가지고 거기에 참여해가 발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선생님의 실력이 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산 초음파 아카데미, 제가 만든 초음파 교육센터입니다. 여기서 제1회 갑상선 초음파 FNA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갑상선 초음파 FNA는 사실 우리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수련기간에 배울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은 거의 다 외래에서 끝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레지던트 때, 로테이션 할 때 이 내분비, 특히 갑상선을 돌지 못하면 배우지 못합니다. 또 설사 내분비 파트 가더라도 그 FNA는 우리 레지던트 쌤 때 주지를 안 하죠. 펠로가 돼야 줍니다. 그래서 배우지를 못하고 개원이나 또 봉제가게 되는데, 개원이나 봉제가면 갑상선 환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FNA를 해야만이 진단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FNA 초음파를 배울 수 있는 제가 워크숍을 마련했습니다. 참가 대상자는 의사 선생님이고 일시는 2016년 4월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이 됩니다. 오후 9시 반에서 오후 1시까지.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한 세상 아파트 10명 정원으로 선착순으로 마감합니다. 지금 5명이 신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5명이 됩니다. 원래 모든 신청은 마지막에 밀리니까 빨리 하셔야 됩니다.
워크숍 일정은 오전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병리로 이해하는 갑상선 질환의 초음파 소견, 제가 강의를 합니다. 갑상선의 질환의 초음파 소견은 어떻게 나왔냐를 아주 논리적으로 병리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시 반에서 오전 12시까지는 갑상선 초음파 스캔법하고 팬텀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FN에 실습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이민영 쌤이 합니다. 이민영 쌤은 임상 초음파학회에 우리 FN이 갑상선 FN의 단골 강사지요. 맹강사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시에서 1시까지는 저희 병원 정례를 이용해서 갑상선 질환을 영상을 설명해 드립니다. 이 강의는 유료 강의죠. 예, 참가하신 선생님께서 제가 만든 이 강의 자료를 증정합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내과의원 053-743-2089 010-4532-2089 일로 보내주시고 이메일은 ilbongkm입니다. 한메일.net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는 발열 환자죠. 발열이라고 하는 것은 37도 이상 상승하는 체온이 상승하는 상태죠. 원인은 크게 감염증, 그 다음에 악성종양, 콜라겐 디지어, 교원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일반 사람은 열이 나면 인펙션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말리그넌시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말리그넌시,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그 콜라겐 디지어, 이런 오토이뮨 디지어, 이런 것이 발열 질환입니다. 그리고 발열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통증을 동반하는 건 아닙니다. 통증이 없는 발열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노인에서는 감염병 상태에서 발열도 없고 통증도 증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열은 아주 약하게 있고 통통은 별로 없고, 이러니까 노인 환자들은 젊은이와 틀려가 발열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감별 진단을 초음파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초음파로 스크린을 하게 되죠. 쭉 한번 스크린을 하게 됩니다. 스크린을 하게 되는데 감별 진단에서 이렇게 발열하는 병이 메스를 보이는 질환이 있죠. 이런 질환이고, 초음파상에서 종괴를 형성하지 않은 발열 질환이 있죠. 종괴를 형성한 질환은 간농양, 신농양, 리브 압세스, 리날 압세스, 리날 셀시. 리날 셀시가 열을 동반하는 종양으로 유명합니다. 리날 셀시. 그 다음에 스프레인 압세스. 그 다음에는 복강 내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압세스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말리건트 림포마가 원래 열을 동반하죠. 예, 그래서 림포마. 요 6가지 질환은 종괴를 형성합니다. 그 다음에 종괴를 형성하지 않은 발열의 원인 질환으로서 여기에 나오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담낭염, 콜레시스타이티스. 그 다음에 단간에 생기는 급성 폐쇄성 한온성 단간염, 어큐트 옵스트럭티브 파이오제닉 콜란자이티스. 그 다음에 급성췌장염이 일반적으로 통증을 동반하는 병입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발열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아펜디사이티스는 통증이 주가 되는 병이지만 염증이 심해지면 이제 발열을 동반할 수 있고, 개실염도 마찬가지죠. 개실염도 통증 플러스 발열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간에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단간에서 생기는 거, 담낭에서 생기는 질환, 그 다음에는 췌장에서 생기는 질환, 그 다음에는 비장에서 생기는 질환, 그 다음에 소화관에 생기는 충수염, 개실염, 그 다음에는 복강내에 생기는 페리토네알 캐비티 압세스, 그 다음에 전신의 림포노드에 생기는 림포마,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대표적인 발열 질환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 모든 발열 질환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초음파로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발열의 원인 질환이죠. 그러면 이런 질환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이 있는 환자가 오게 되면 스크리닝 검사를 한번 해야죠. 물론 통증이 딱 있으면 그야 바로 그 부분에 열이 있고 통증이 있으면 통증 부위를 바로 갖다 대면 병명을 찾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열은 있지만 통증이 뚜렷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스크리닝으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크리닝 초음파 스크리닝 스캔법이죠. 자, 스캔법 할 때, 자, 열이 나는데 뚜렷한 압통 부위가 없다. 이럴 때는, 특히 노인들한테는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스크리닝 스캔법으로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초음파의 시작 부위는 어디서 할 것이냐. 저는 늘 이제 심화부 종단상부터 먼저 하죠. 이렇게 심화부 종단상을 하게 되면 리버가 있고, 이렇게 아올타 있고, 여기 판크리아스 스토마 여기 있죠. 여기 간, 복부 아올타, 여기 판크리아스, 여기 스토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스캔 가지고 뭐를 알 수 있느냐. 첫째, 이제 리버에 혹시 압세스가 있는지, 여기 간 농량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판크레아스에 판크레아타이티스, 췌장염이 있는 수를 알 수가 있죠. 췌장염도 열이 나죠. 그 다음에는 뭘 볼 수 있? 림포마는 여기에 SMA를 둘러싸는 리트로펠 림프노드가 있죠. 림포마. 그렇죠. 세 가지 질환, 자체 간농양, 췌장염, 림포마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프로브를 이렇게 서브 코스탈 해보죠. 서브 코스탈 하면, 자, 리버가 이렇게 보이고, 담낭이 보이고, 당간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안 보입니까? 이렇게 보이면 이제 우리가 뭐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담낭에 염증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담낭염 있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콜란자이티스, 당간염이죠. 당간염을 알 수 있죠. 여기에 급성 폐쇄성 항응성 당간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혹시 라이트 리버에 혹시 리버 압세스, 간 농양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낭염이죠. 그래서 심화부 종단상 서브코스탈 스캐너.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걸 보고 난 뒤에 환자를 약간 데쿠피투스로 라이트 라테랄 데쿠피투스 해가지고 이렇게 오버라인 스캔하면 키드니가 이렇게 보이겠죠. 키드니 이렇게 아니고 여기에 신장이죠. 그런데 신장에 이상이, 여기에 신장에 이렇게 압세스, 리날 압세스, 신농양이 있는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리날 셀시, 리날 셀시는 이렇게 리날 셀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세포, 신세포. 예,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만 신세포는 리날 베인이나 IVC를 쪽으로 잘 침범하죠. 그래서 이렇게 횡단하면 라이트 키드니가 있고, 이렇게 중심에 복합적인데 신세포함이 이렇게 벌징하면서 리날 베인, 라이트 레날 아트리, 여기에 종괴가 있죠. 종괴가 벌징하면서 RCC, 라이트 레날 셀시,
요 종괴가 이제 침범해가 리날 비인으로 추모스로 종양색전 이렇게 오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제 키드니 쪽을 봅니다. 키드니에서는 우리가 이런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초음파를 이제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횡단상으로 보면 판크레아스가 보이죠. 판크레아스 이렇게인데 이렇게 자 판크레아타이티스가 생기면 왜 췌장이 급성 췌장염 생기면 췌장이 붓게 되죠. 췌장이 이렇게 스웰링이 되죠. 스웰링이 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액체 저류가 있는 것이 이렇게 액체 저류가 이렇게 액체 저류 판크레아타이티스죠. 액체 저류를 확인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췌장 쪽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왼쪽을 봐야죠. 왼쪽을 이렇게 보시면 환자를 랩트 라테랄 데코피스 하면 이쪽으로 스캐닝하면 여기에 스프린하고 랩트 키드니가 보이죠. 스프린이 이렇게 있고 이 랩트 키드니입니다. 예. 여기 랩트 키드니 스프린이죠. 스프린. 여기 이제 스프리닉 업세스 비장의 농양, 비장 농양이 이렇게 이제 있으면 비장의 업세스가 비장의 농양, 비장 농양 있는지 이것도 있죠. 네, 관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소화관을 보는 거죠. 소관에는 아펜디사이티스 다이버티큐얼 여기에 우하복부 횡단선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시쿰이 되고 터미널 일리움 라이트 소아스 머슬 여기 아펜딕스가 통화에 붙게 되죠. 스웨일링 되고 페시 요걸 심하부 종난상으로 하면 아펜딕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소아스 머슬 터미널 일리움 앞에가 스웨일링 되죠. 여기 앞에 충수종대 충수종대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터미널륨 라이소아스머스 여기 아펜딕스 충수의 단축상이죠. 충수단 여기는 충수가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다이버티큐라이티스는 우리나라는 오른쪽인데 서양은 왼쪽에도 훨씬 많이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이제 랩소아스 머슬 시그모이드 S 콜론인데 이렇게 돌출했는 다이버티큐라이티 여기 시그모이드 콜론 S 시그모이드 콜론 여기에 랩소아스 머슬 여기에 다이버티큐럼 게시령이죠. 게시령 이런 것이 있죠. 주위에 패시 액큐레이션 여러 개 보이죠. 그 다음에는 복강내의 농양이 생기면 안에 이제 복강내에 이제 압세스, 아펜디사이티스라든지 PI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압세스가 생기게 되겠죠. 가령 이제 산부인과 질환으로 튜브 오바리안 압세스가 있죠. 그래서 프레그넌시대 여기 유트러스로
루트로 쓰고 여기 라이소아스머스 여기 이제 오바리하고 저 팔로피안 튜브가 뜨게 됐죠. 여기 튜브 오바리안 업세스라든지 또는 여기 주위에 복강내에 이런 농양이 되는 복강내 농양 업세스 캐비티를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캐비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기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쫙 스캔해보죠. 심화부 정단서 우측 넣고 오버라이크 해가지고 키드니 보고 판크레아스 보고 왼쪽 보고 이제 아펜딕스 보고 그 다음에 이쪽에 그 개실 쪽에 있는 랩트 쪽 보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쫙 한번 쫙 스크리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병변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로 다 찾는 건 아니죠. 그러나 1차적으로 병변을 이런 질환을 염두에 두고 스크리닝 하게 되는 거죠. 예, 촬영 부탁합니다. 카메라 촬영. 예, 그러면 다음에는 질환별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설명은 질환이 이제 병변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설명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해가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소노그래퍼 잘 이해가 됐어요? 잘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이해 안 된다고 막 매우 곤란해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 농양이죠. 농양. 리버 업세스는 여러 가지 오죠. 뭐 원인은 바일 닥트에도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문맥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동맥을 통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직접 주위에 염증이 스프레드 침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 농양은 일단 처음에 파이제니 리버 업세스가 많죠. 세균에 의한. 그러면 처음에는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간에서 염증이 생기면 처음에는 이제 염증 세포가 침륜이 되죠. 염증 세포 침륜이 되면 처음에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고에코로 보이죠.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게 되죠. 경계가 비교적 뚜렷하게 되고 고에코에서 이제 고에코 부분, 저에코 부분이 혼재되죠. 저에코 부분은 액체가 저류가 되는 거죠. 저류가 경계는 비교적 좀 생기는 거죠. 여기 더 진행이 되면 이제는 경계가 뚜렷해지고 내부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 부분은 무에코가 되는 거죠. 무에코가 되고 여기는 조금 고에코가 되죠. 고에코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염증이 있는 데브리 같은 거, 퍼스트나 데브리 같은 것이 이것도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여기에 가스를 만드는 압세스 경우에는 저쪽에 뭐가 생기냐면 그렇죠. 뒤에 섀도우라든지 또는 또는 코메텔 에코를 보인다든지 이런 이제 그게 보이죠. 가스의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더 진행이 되어버리면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캡슐을 분명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완전히 분명한 캡슐을 생기죠. 피막이 완전히 되고 피막을 완전 피막이 되죠. 피막이 나중에는 났으면 그냥 석회화 병변, 석회화 병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지에 따라 다양한 소견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병변이 진행하게 되죠. 아메비 리버 옵세스는 그렇지 않죠. 아메비 리버 옵세스는 그 장간에서 아메바균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간의 페리페리에 생기죠. 페리페리 큰 이런 압세스를 만들고 여기 압세스 간 피막하에서 피막하에 이런 병변 여기는 이제 피막하에 경계 여기 도트 딸 농양도 또 만들죠. 이런 식으로 싱글 서브 캡슐의 경계가 좋은 농양을 만들죠.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요새 마이코제닉, 펀갈, 칸디다 같은 마이코틱 옵세스. 진균성 농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리버에 멀티플한 압세스, 이런 저에코 압세스를 만들고 때로는 이렇게 타겟 이런 식으로 만들고 그런 이제 그 압세스는 이거 이제 다양하죠. 다양한 에코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농양 키드니 신농양 리날 압세스죠. 리날 압세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레터레스 인펙션에 어센딩하는 인펙션이 있고 또 하나는 혈류를 통해 가지고 키드니에 가 가지고 압세스를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 어센딩 인펙션 또는 동맥을 통해서 균이 들어가가 압세스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노인들한테 많이 생기죠. 우리가 키드니가 이렇게 있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에서 균이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 어센딩 하는 인펙션. 그래서 여기에 업세스를 신농양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혈액을 통해 가지고 여기 요관이 있죠. 요관을 통해 혈관을 통해가 신동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균이 들어와가 이렇게 압세스 신농양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농양은 저에코, 무에코에서 저에코, 내부의 미세한 점상 에코 다 비슷합니다. 농양은 에코가 무에코에서 저에코가 다양한 에코로 보이고 또 내부에 이렇게 데브리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일 수 있죠. 가스로 생기는 크랩실라, 뉴모니아에 의한 균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섀도라든지 이런 걸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셰펌, 리날셀시죠. 신셰펌. 요 암은 좀 특이하죠. 요거는 프록시말 컨버레이티드 튜브, 근이 곡세뇨관에 생기는데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입니다. 하이퍼바스큘러한 종양이죠. 그래서 이 종양은 작을 때는 고에코로 보이고 커지면 헤테로지너스합니다. 그래서 이 신셰펌은 특이하게 열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열을 발생하는 종양이죠. 그래서 신셰펌은 작을 때는 스몰 RCC는 고에코 이렇게 고에코로 보이죠.
있죠. 커지면 라지 하게 되면 헤테로지너스 하죠. 헤테로지너스. 내부 에코는 헤테로지너스입니다. 불균질. 그래서 뭐 특징적인 소견은 아까 스캔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신장에 이렇게 생기면 이제 이렇게 돌출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런 돌출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 리날 베인이 있고, 리날 아트리가 라이트 리날 베인, 라이트 리날 아트리, 이쪽이 아마 IVC 이렇게 있으면, 이 종양의 특징은 이제 커지면, 작을 때는 호모제너스, 커지면 여러 가지 이제 변성을 일으킵니다. 이 가시에 이제 경량의 주위에 캡슐을 이제 슈도 캡슐, 가성 피막이 있고, 내부는 고에코와 저에코 섞여 있죠. 고에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또 네크로시스, 괴사를 일으키면 시스템 무에코도 되고, 여기에 칼시피케이션, 스키아를 동반할 수도 있고, 스키아를 동반. 그 다음에 이 종양이 특이한 거는 이제 이렇게 리날 베인이나 IVC로 종양이 튜머스는 종양색전을 일으킨다. 종양색전, 튜머스는 보시죠. 종양색전을 일으킨다. 열이 나는 환자, 이런 환자에서 이렇게 리날 셀시를 한번은 의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스프레닉 압세스. 스프레닉 압세스가 생기는데, 주로 이제 스프레닉 압세스는 비장 농양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잘 생기지 않죠. 대체적으로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또는 뭐 우리가 HCC나 이런 데서 TA를 하고 난 뒤에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위에 이제 그 키드니의 염증이, 레프트 키드니 염증이 스프레인으로 가거나, 또는 판크레아타이티스에서 염증이 스프레인에 가거나, 어쨌든 뭐 다른 거와 똑같습니다. 다른 병변과 똑같이 스프레인에 압세스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생기고 이렇게 스프레인인데, 이렇게 무에코 내지 저에코 종괴죠. 저에코 종괴가 생기고, 종괴 안에 이제 다른 종괴와 똑같이 이렇게 데브리드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일 때는 갑자기 비장 종양이 생기는 경우는 좀 드물지요. 그 다음에 아까 페리토널 캐비티 옵세스, 복강내 농양. 복강내 농양은 이제 여러 가지 생기죠. 뭐 소화관이 천공이에서 생기는 수가 많죠. 소화관, 천공. 그 다음에 간, 뭐 담낭, 췌장, 신장, 이런데 이제 농양이, 염증이 이제 퍼져가는 거죠. 그래서 복강내에 고름이 치고 복막염이 생기죠. 그래서 복강내에 이제 결국은 복강내에 이렇게 초음파에서 복강내에 보면, 복강내에 이제 압세스가 생기는 거죠. 압세스 캐비티가 생기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펜디사이티스의 퍼포레이션 때문에 압세스가 생겼다. 그러면 아펜딕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터져가지고 복강내에 이렇게 압세스 캐비티를 만들죠. 압세스, 이제 퍼포레이션 때가 캐비티를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무에코 종괴가 되고, 무에코 종괴성 되면 이 안에 뭐 데브리 같은 것도 보이고, 칼라 도플러스에서 주위에 패시 어큐뮬레이션, 여기에 혈류가 증가될 거고,
밸류가 증가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고 그래서 뭐 어느 원이든 결국 압세스를 당기면 압세스 경계는 불규칙하고 거기에 바깥을 싸고 있고 팻이나 그라뉴레이션 티슈가 되고 밸류가 증가되고 안에 네크로시드보는 데브리가 보인다. 뭐 다 비슷한 소견들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림포마죠. 림포마는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으면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악성 림포종은 뭐 요즘은 드물질 않죠. 이제 목에 뭐 림포마가 생길 수도 있고 복강내에도 림포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특징적인 소견이 이 이제 SMA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면 멀티플 림포노드 보이죠. 이렇게 리버가 있고 이렇게 SMA가 있고 아울타가 있습니다. 이 주위를 림포노드가 감싸고 있죠. 여기 있잖아요, 림포노드. 요거는 SMA이죠. 네. 여기 SMA입니다. SMA 림포노드. 그래서 횡단상으로 보면 이 림포노드가 이제 둘러싸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단상으로 보면 우리가 판크리아스가 이렇게 있고 여기 SMA, SMV죠. 여기 아올타, 여기 아올타 인피를 매낙하고 한데 여기 림프노드가 멀티플하게 막 둘러싸는 거죠. 요거는 SME. 그래서 요걸 갖다가 샌드위치 사인이라고 하죠. 샌드위치 사인. 샌드위치 사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이제 림프노드가 커져가지고 이걸 막 컴프레션 하죠. 완전히 옵스트럭션을 시키지는 않죠. 그래서 막 림프노드가 많으면서 콩그로머레이션 막 뭉쳐져 있고 이럴 때는 우리가 마리건트 림포마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한번 찍어 주십시오. 예. 다음에는 우리가 초음파상에서 종괴를 형성하지 않는 발열성 질환. 종괴를 형성하지 않는 발열성 급성 담낭염이죠. 급성 담낭염. 담낭염은 뭐 임상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 서브코스탈 스캔보다는 담낭염 볼 때는 오블라이크 스캔이 훨씬 더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담낭이 종대가 되겠습니다. 담낭이 빵빵하게 종대가 되고 이거죠. 여기 담낭에 이렇게 담낭 간에 결석이 있고 섀도우, 간장, 담낭 종대. 담낭 종대 때 횡경이 5cm 이상, 5cm 이상. 여기에 담낭백이 3mm 이상. 3mm 이상. 여러분 이제 그리고 이런 여기 중요합니다. 그게 담낭이 종대되고 담낭백이 비우되고 비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낭 내강에 바일 슬러지, 내강 바일 슬러지가 있을 수 있고 슬러지가 있고 요거는 결석 95%에서
결석이 보이죠. 그러면은 후방음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담낭 주위에 액체의 저류, 담낭 주위에 액체가 저류가 되죠. 프루이드. 담낭 주위 액체의 저류. 이런 소견이 이제 급성담낭염의 대표적인 소견입니다. 그럼 급성담낭의 가장 중요한 소견은 두 개를 든다 하면, 첫째는 담낭 종대가 가장 중요하죠. 담낭 종대. 예. 그 다음에 소노그래픽 머피 사인. 이게 제일 중요하죠. 머피 사인. 머피 사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노그래픽 머피 사인을 하는 것은 우리가 담낭이 종대된 담낭에다가 탐촉자를 압박 시에 통증을 호소하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급성 폐쇄성 한홍성 당간염. 급성 폐쇄성 한홍성 당간염. 원인으로서는 당간 결석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튜머, 그 당간의 종양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CS 같은 그런 거에서 생길 수도 있고, 또 뭐 오랫동안 여러 가지 뭐든지 옵스트럭션에서 생기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레프트 로브 쪽에 생기는 거, 간이 이렇게 좌측간이 있습니다. 좌측간이 있고, 이렇게 포탈빈이 있고, 안내 당간인데, 당간에 여기에 결석이 생기면 당간이 늘어나죠. 늘어나고 이 부분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거는 당간염. 여기에 당간 결석이, 이거 당간 결석이죠. 간내 당간, 간내 당간 결석이 생기면 여기 안에 이제 당간백이 염증에서 것은 당간백이 비유되죠. 당간백이 비유되고 두꺼워지거든. 그 다음에 당간백 안에 여기 퍼스 같은 것이 여기 당간백 안에 이제 당간이 확장이 되겠죠. 당간은 확장이 되고 여기에 농양 같은 게 생기죠. 농즙 같은 농양의 데브리가 고액호로 보이죠. 이거는 간내당간도 뭐 똑같습니다. 간내당간에도 폐쇄가 생기면 이렇게 간이고 이렇게 간에 담아있는데 여기에 스톤이 생겼다. 결석 또는 종양이 생기면 마찬가지죠. 여기에 당간백 비유가 생기고, 당간백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당간 농양이 생기죠. 당간 확장.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데브리 같은 게 생기겠죠. 데브리 똑같습니다. 데브리 같은 그런 것이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급성췌장염입니다. 급성췌장염은 사실은 열을 생기는 병보다는 통증이 있는 병이죠. 통증이 있는 복통입니다. 열이 생기는 거는 이제 췌장염이 좀 심해져 가지고 네크로시스를 생기거나 또는 업세스를 생기는 가지고 열이 많이 나죠. 처음부터 열이 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췌장염에 총파가 되면 판크레아스가 스웰링 되죠. 췌장이 스웰링 되고 췌장
종대죠. 그러고 췌장 실질은 실질 에코가 떨어지게 되죠. 실질을 고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체가는 원인에 따라서 틀립니다. 주로 이제 스톤에 의해서 막히는 CBD가 밑에 있는 부분이 스톤에 의해서 막히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체간이 확장이 될 수는 있습니다. 체간이 경도 확장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췌장염 주위에 플루이드가 보이죠. 췌장액이 주위에 나오니까 이렇게 췌장액이 저류가 되죠. 저류가 되고 그 다음에 췌장 실질에 압세스나 네크로시스, 괴사나 농양이 생기면 이 부분은 무에코로 됩니다. 무에코로 될 수가 있죠. 그 발열이 생기는 경우는 췌장염이 네크로시스가 확대거나 또는 인펙션, 감염이 되거나 이러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열이 나는 거는 굉장히 중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 질환으로서 대표적인 급성충수염, 개실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성충수염은 단계가 early appendicitis. 그렇죠. appendicitis. 그 다음에는 suppurative appendicitis. 그 다음에는 necrotizing appendicitis. necrotizing appendicitis. 이런 데가 이제 perforation 되죠. perforation은 abscess, appendicitis, rupture 되고 또는 그 다음에 abscess formation, periappendix abscess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early appendicitis 때는 그냥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 앞에가 이렇게 마일드 스웰링, 때로는 T만 스웰링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포칼 아펜디사이티스. 여기 IC, 시쿵, 터미널 일리움. 네, 이렇게 아펜디스가 약간 스웰링 되는 거죠. 이거는 포칼 아펜디사이티스. 아펜디스가 약간 중수 종대, 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슈프레이티브 아펜디스는 이제 요거는 참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슈프레 아펜디사이트는 진단이 어느 정도 용이하죠. 이렇게 터미널 일리움도 좀 두꺼워지고 아펜디스가 스웰링 되죠.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고 아펜디스가 이렇게 두꺼워지고 여기에 페칼리스가 있는 수도 있고 중수백 비후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강도 확장이 되고 퍼스 같은 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 팻이 컨베이션, 주위에 이렇게 중수 주위에 팻이 지방 조직 증가. 그 다음에 여기에 말단 해장 인접해 있는 말단 해장백도 비유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말단 염증 파급 때문에 해장백 비후
그 다음에 도플러상에서는 헬류 신호가 칼라 도플러에서 헬류 신호가 여기도 증가되고 여기도 충수백 헬류 신호 증가. 여기도 충수 주위에도 헬류 신호 증가. 이렇게 되죠. 네크로타이징 되면 이제 여기에는 또 플루이드가 조금 고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 염증액 이렇게 액체 저류가 약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액체 저류. 네크로타이징 아펜디사이드가 네크로타이징 아펜 퍼퍼레이션 잘 생기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앞시 터져버리는 거죠. 네크로타이징 여기 터미널 이뮨이 이렇게 있고 아펜딕스가 이렇게 좀 쪼그라들어 퍼퍼레이션 돼요. 이렇게 해서가 여기에 이렇게 여기는 터져버리는 거죠. 압세스가 여기 생기. 무에코 농양 주위에는 팻이 어큐뮬레이션 지방 조직 그 다음에 여기 럽처되는 거죠. 럽처 그 다음에 럽처되면 내강이 클랩스 내강의 흩어서 이런 식으로 생기죠. 네크로타이징은 이제 아펜딕스 그 부분에 완전히 이제 네크로시스인데요. 그 부분은 헬류 신호가 줄어들어 버리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이버티큐라이티스 개실염이죠. 개실염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오른쪽에 식음 쪽에 많은데 이제 서양에서는 이제 식음의 콜론 쪽에 많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개실염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개실염의 특징적인 소견은 이렇습니다. 장간백이 이렇게 여기 있는데 개실염 있는 자리는 장간백이 이렇게 좀 두꺼워지고 이렇게 이제 점막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장간 내강이죠. 내강이 됩니다. 여기 이제 개실이죠. 개실이 되고 요거는 모에코예요. 개실 주위에는 이제 페칼리스가 있는 경우가 많죠. 여기 이제 페칼리스 또는 퍼스 고에코죠. 여기 이제 쇄도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개실에 있는 부분에 이 부분에는 백비율을 보이고 그 다음에 개실염 주위에는 페이시 어큐뮬레이션 지방 침륜 염증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러면은 지방 침륜이 고에코죠. 고에코 또는 제에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베슬이 이렇게 개실로 들어가는 혈관이 이렇게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오퍼레이팅 베슬이죠. 그 다음에 증가된 헬류 신호가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실염하고 충수염하고 잘 감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펜딕스는 수술해야 되는 병이죠. 왜냐하면 여기 아주 루멘이 좁기 때문에 꽉 막혀보면 다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펜디사이트는 수술이 원칙입니다. 개실은 요 입구가 제법 넓거든요. 요놈이 페칼리스 딱 막혔다가 싹 빠져나오면 여기 염증이 또 깔아 넣을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펜디사이트는 수술이 원칙이고 개실염은 내과적 치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감별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시칼 다이버티큐라이티스는 아펜디사이트스하고 감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음파로서 우리가 비교적 아펜디사이트스, 다이버티큐라이티스 감별이 용이하지요. 용이하기 때문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다이버티큐라이티스가 되면 컴플리케이션이 안 생기면 보통 내과적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갑상선 초음파 FNA 워크샵 2016년 4월 3일 합니다. 예, 신청은 0537432089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제가 만든 초음파 DVD 세트인데 복부 갑상선 경동맥 스캔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교육용 DVD로 주문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